제가 웨어버리 이 효자 상품으로 손꼽히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오, 뭐죠? 뭔 것 같습니까? 먹을 거? 핫한 거. 술? 고사리 송이. 바로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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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마네킹이잖아, 이거. 마네킹을 판다고? 이겁니다. 마네킹이? 마네킹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발. 이 가발과 속눈썹입니다. 이게 진짜 북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이게 예. 북한산이에요. 예. 이렇게. 그렇죠.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이 가발과 속눈썹 등등 인조 모발 제품이라고 합니다. 많아. 수출한 금액이 아주 놀랐습니다. 1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얼마야? 2천억 원. 우와. 2천원. 가발하고 속눈썹으로. 중국에만 팔면 문제가 없는데 이 중국이 이 가발을 받은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싹 포장 가리를 포장을 재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방권 국가들에게 이거 중국 가발인데요? 라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리세일을 하는 거예요. 리세일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엔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서구권의 민주사회에서는 북한의 물품을 별도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발과 속눈썹도 수입 금지 품목이에요. 일례로 미국이 이 대북 제재를 가장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왜 여성들이 딱 보면 아는 그 유명한 화장품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5년간 이 북한 속눈썹을 속재료로 납품받아 판매왔던 거예요. 미 당국이 굉장히 유명한 거대 미국 화장품 기업인데 이 기업에게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진짜 뭐 미국판 우리 올리브영이라고 맞네요. 할 수 있는 예. 이런 대형 업체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5년 동안 이 물건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촉이 있지 이 물건이 어딘지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업체면 대개 다 그 자기네들의 상품의 원산지 품질 관리부터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북한산 또 중국으로 이렇게 원산지가 위장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유통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제재를 이제 위반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속눈썹 그리고 가발에는 저희가 모르는 일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인권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요. 이 북한 정부에 모든 돈을 갖다 바치는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인권단체에서 이 북한의 1위 수출품, 앞서 이제 김종치 씨가 소개해 주신 이 가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제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죠.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고물망에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 어리만큼 다 심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더냐? 넌 눈이 안 보여? 자기가 그냥 때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때리고. 제품 많이 든 아이들 얼굴이 진짜 세타예요. 햇빛을 못 받아서 몸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발 한 번 디뎌야 되는데 이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저희들이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곳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폴란드에서 온 지금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부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한나 호사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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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4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아니면 뭐 탈북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폴란드에서
미국이나 독일에서 운영하고도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넘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소개했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된 거죠?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발 가운데 70%가 한 곳에서 생산되어 있었다고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에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증거니 많이 저희를 분석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화소에서 야, 아니 정거리 교화소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하고 좀 다른 곳인가요? 교화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같은 레벨이에요. 정치범 수용소보다 일단 사전적 의미는 낮아요. 교화하는 거죠. 교화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을 유기징역이라든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건데 일단 북한에서는 교화소를 뭐라고 하냐면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북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요. 이 교화소가 몇 개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인 그 전거리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함경북도 회령 지역 저기 집 동그라미 보이시죠? 실제로 저기 회령이 얼마나 가깝냐면 두만강, 그러니까 중국 쪽의 두만강에서 보면 회령이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저기서 전거리 교화소에 있는 노동력을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국경 근처군요. 과거 저도 이제 북한에서 보위부했을 때 전거리 교화소는 들었죠. 거기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잖아요. 이 전거리 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있어요.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를 황해도 지역에서까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전거리 교화소 간다라고 하면 공포에 떨리는 것이에요, 그쪽이. 벌써 급수들이 있습니다, 교화소 자체들이. 그런 교화소도 자체가 이제 급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전거리 교화소에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판다. 그리고 또 전거리 교화소는 뭐 탈북했던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북한에서는 월경했던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예, 탈북이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월경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갔다가 잡혀간 사람들 갖다 쓴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 보충을 노동력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전거리 교화소로 보낸다. 네. 네. 이런 말까지 떠들 정도로 이렇게 악명 높은 것입니다. 잡히게 되면 그냥 우리 탈북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이 그냥 남자 아들 갖고 자기 아들 갖고 아빠 갖고 남동생 같은 그런 건장한 남자들이 어승어 강목을 들고 여성들 옷 다 벗기고 진짜 매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옷 딱 벗어갖고 그냥 찜뛰기 시키고 펌프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알몸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수치스러운 일 많이 하고 남자들 그럼요, 남자들이.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는 인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너네는 벌레 새끼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맞아 죽어도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궁 검사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선이나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강간이에요. 반임도 범죄 강간이에요. 만약에 임신된 여자 성혼했으면은 강제 낙태도 시키고 아이 낳게 되면은 이런 아이 죽이고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고 유엔에서는 넓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달에 약 100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장난 아니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열악하고 막 벌레도 나오는데 고강도 이제 노동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많게는 20시간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사실은 20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숙련자들은 뭐 20시간, 19시간 이렇게 걸리지만 일이 좀 손에 안 익은 분들은 20시간, 21시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갑이 이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가발반 출신 탈북민을 이만갑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
여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반이라는 곳에서 나올 때까지 가발을 떴어요. 2009년도 2월에서 2012년도 1월까지 이제 가발반에서 일한 이성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고물망에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 어린 만큼 다 심어야 돼요, 거기에. 수작으로 하나씩 다 뜨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0.0001mm 정도의 이런 간격으로 돼 있는 곳에 머리카락을 심어야 되는데 그물 씌운 바가지가 있어요. 그 바가지로 계속 맞아야 돼요. 재간이 이렇게 없냐고. 한 올 심으라는데 왜 몇 올씩 넣나 다 풀어라 그러는데 그때가 진짜 그 기술을 익힐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저거 어떻게 하는구나. 출하되는 날짜가 있는데 그 출하된 날짜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평균 그렇게 일을 했고 제품이 많으면 밤도 팼어요. 밤에 막 1시간, 2시간도 겨우 자고 그 제품만 출하시키면 한숨이 나는데 바로 또 제품이 들어와요. 새벽 5시에 기상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은 교대제로 밥을 먹고 휴식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과 같이 그걸 떠야 되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마지막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제도를 받아야죠. 선생님이 들어올 때면 이렇게 몽둥이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다 때려요. 그냥 사정없이. 얼굴도 뭐 때리고 싶은 자기가 그냥 때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때리고 왜 이렇게 했더냐. 넌 눈이 안 보여? 이게 뭐, 이거 설명서 못 봤어? 머리카락을 다 어떻게 했냐? 어디 갖다 팔아먹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기름이잖아요, 식용유. 그거를 많이도 아니죠. 막 제품 하나 딱 떨어지면 야, 이번 출하된 제품 중에 누가 고생을 했지 하면 너 몇 숟가락 더 주고 너 몇 숟가락 더 주고 하면서 이름 지목해가지고 몇 숟가락? 포장이 돼서 이제 그 박스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중국 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냥 예상으로 중국하고 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말하는 거 봐서는 이거 외국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햇빛도 못 보고 가발한 애들은 대부분 제품 많이 든 애들은 얼굴이 진짜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못 받아서 몸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제가 괴혈병이라고 걸렸었거든요, 한번. 이게 다리 쪽에 크고 작고 한 알갱이들이 엄청 덕지덕지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혈관들을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혈액순환을 걔가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피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그때 제 기억에 한 3명 정도 죽었어요. 근데 저도 그 병에 걸렸다가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걷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냥 이렇게 불구로 살아야 되는구나 했었는데 근데 엄마가 면회 오면서 무슨 약을 하나 들여보내줬는데 그때 그 약이 아니었으면 제가 뭐 그 안에서 죽던가 아니면 평생 거치지 못했을 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봐서 병에 걸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호선약님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모에 먼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 소방차들이. 그래서 이런 먼지를 흡수되면은 폐병도 생기고 되게 이상한 피부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많은 중건자들이. 게다가 그 영양실조에 다들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생산해요. 저는 사실은 가져왔는데 이런 그 칼퇴 가방도 아니 보기에 너무 이쁜 관광지 가면 그냥 볼 수 뭐, 있는 흔히. 어디든 시장에서 그 파는 이런 가방들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쁜 가방이 북한의 그 교화소에서 만든 거라고요? 네, 이게 중국에서 칼퇴가 와서 그 다음에는 전거리 교화소에 보냈어요. 그래서 수감자들한테 그냥 터라 이런 지시했는데 수감자들이 어떻게 터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약간 설명서가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정의가 붙여 있었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 오래 된 여성들한테 이게 번역시켰어요. 중국에 오래 살았다가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로만 어떤 때는 중국 하는데 글씨는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요. 맞았다고 이게. 아이고. 아니, 지금 북한 사람인데 중국어를 모른다고? 아니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 글씨 없어서 못 때려 죽여 그냥. 이걸 어떻게 중국말 할 줄 다 아니까 읽을 줄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어가 무슨 알파벳도 아니고. 그래. 이것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돼서 이제 나가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요. 인력은 갖다 쓸 때는 북한이 지금 제일 싸게 하니까 그걸 갖다 교화소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가방, 눈썹, 뭐 가발까지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 강제 노동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 하게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발이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제 수익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네, 맞아요. 옛날에 옷이 많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가발이나 그리고 속눈썹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9년에 전거리 교화소를 확대해서 더 생산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위성 사진 전파견 전거리 교화소예요. 네. 그런데 이게 비교하게 되면은 2009년에 보시죠. 이게 넓어졌어요. 엄청나게 확장이 됐네. 바로 그 건물을 수감자들이 직접 지었다고 그때 계셨던 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생산반이 생겼어요. 국민들을 지금 노예로 쓰는 거잖아요. 노예죠.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또 전거리 교화소를 이렇게 막 확장하던 이 시기에 북한의 한 지역이 이곳과 인접한 지역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그게 이제 나선 경제 특구가 이때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낮은 선봉. 낮은 사실이- 선봉 예, 나선. 이 지역이 왜 이때 뜨게 됐느냐? 이 나선이라는 데가 또 중국 훈춘 쪽, 러시아의 핫산 지역, 이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세 국가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인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싼 물류비로 러시아 또 중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바이어들이 가발이나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사러 들어오기도 아주 편리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자면 수용소 겸 수출 거점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전거리 교화소가 있는 곳이죠. 회령이거든요. 네네. 지도에 보면 회령과 나선 경제특구가 굉장히 인접해 있죠. 저기 거리로는 한 100km 정도인데 북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나선과 중국과 그다음에 이걸 생산하는 생산 기지가 다 인접해 있는 거리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회령과 또 이 나선 경제특구 간에 두 지역을 굉장히 용이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도로가 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거죠. 이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나선 경제특구에 와서 정말 우아하게 쇼핑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가발 북한이랑 계약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는 네. 회령에 있는 전거리 이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면서 그 가발이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던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가지고 외화벌이를 한다면 이거는 더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북한 나름의 굉장히 나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무기밀매나 그런 것들이 보통 북한이 외화벌이하는 1등이었거든요. 무기밀매 이제 다 안 되죠. 노동자 파견도 이제 다 막혔죠. 대북 제재를 너무 쉽게 우습게 피해가면서 수천억 대 수익을 지금까지도 낼 수 있는 게 노동자 착취예요. 맞아요. 교화소를 이용한 노동자 착취와 공산품 생산 그리고 중국의 눈가림. 맞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나선인 거예요. 야. 전 세계 어디 가나 저런 형태의 생산
그 원가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를 통해서 생산되는 거니 그 원가가 뭐가 있어요? 노동력밖에 없는데 노동력이라는 걸 전혀 지불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저기를 딱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네요. 네.